안녕하세요. 은빛수다방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과연 잘 늙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성공적인 노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공한다는 게 대체 뭘까? 내가 성공하지 못한 노인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적 노화를 넘어선 긍정적 노화라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삶에 대해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의 학자 로우와 칸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병과 장애의 위험이 낮아야 하고,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이 잘 유지되어야 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좋은 목표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런 기준에 딱 맞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자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성공적 노화를 측정했을 때는 노인 중 극히 일부만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평균 8점을 매겼어요.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기준과 실제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느끼는 만족과 의미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매일 약을 드셔야 하고 무릎이 아파서 예전처럼 빠르게 걷기는 어려워졌어요.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케이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손자가 보내주는 사진 한 장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신다고 해요. 과연 김할머니의 노년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 노화 이론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면서 연구자들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험에서 100점 맞은 학생만 우수하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럼 나도 괜찮은 건가? 하는 안도감이 드시나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긍정적 노화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긍정적 노화란 나이 들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성공적 노화가 병에 걸리지 말고 기능을 잃지 말고 활동적이어라 라고 요구한다면 긍정적 노화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라 라고 말해줍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박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젊었을 때 마라톤을 즐겨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었죠. 성공적 노화 관점에서 보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대신 동네 청소년들에게 달리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직접 뛸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거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 노화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20대보다 삶의 의미가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좋은 조건보다는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하나 더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밝혀낸 노년의 행복 비결들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한국 복지 패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일수록 정신 건강이 훨씬 좋다는 뜻이죠. 종교활동, 취미모임, 봉사활동, 평생학습 등 어떤 형태든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활동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마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 인지 기능이 높으며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 찾기예요.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정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와의 시간, 작은 정원 가꾸기, 이웃을 위한 작은 도움 등 일상 속 작은 보람들도 충분히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성인간호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될 때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율성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이고, 유능감은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며,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스마트폰이야 하셨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배워나가셨죠. 이제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찾아서 들으세요. 이 할머니가 얻은 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이 아니었어요. 나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유능감,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성, 그리고 가족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다는 관계성을 얻으신 거죠. 이런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시고 다른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는 작은 모임도 만드셨어요.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연구한 결과 자율적 삶, 자기 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타인 수용 등 6가지 특별한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녀에 대한 만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도 노년의 중요한 만족 요소라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정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딸이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해요. 나는 내 할 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일 하고, 그런데 가끔 모여서 밥 먹을 때 서로 안부 묻고 웃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적 긍정 노화의 모습입니다. 독립과 연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세요. 10분이든 30분이든 상관없어요.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상점 주인, 누구든 좋아요. 짧은 안부 인사라도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요리, 노래, 악기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66세 김미영 할머니는 50년 만에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예전 솜씨가 금세 되살아나면서
손자, 손녀 옷을 떠주는 재미에 푹 빠지셨답니다. 매일 저녁, 오늘 고마웠던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긍정적 노화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하시지만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볼 때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한국 노인의 긍정적 노후 인식 연구에서 죽음 수용 추구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자는 뜻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4세 강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요. 손자랑 놀 때도, 아내랑 차 마실 때도 예전보다 훨씬 집중해서 그 순간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긍정적 노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문화예요. 요즘 좋은 변화들이 많이 보여요. 동네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실버 유튜버, 시니어 모델 같은 새로운 역할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 활동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인천에 사는 69세 황영희 할머니는 최근 동네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딱지치기, 제기차기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정말 재밌게 했던 놀이들인데 말이에요. 가르쳐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나도 덩달아 어린 마음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긍정적 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긍정적 노화는 성공이라는 외부 기준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만의 의미와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완벽한 건강이나 왕성한 활동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가진 것들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관계 하나, 새로운 배움 하나, 감사한 마음 하나가 모여서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이야기는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특정한 기준에 맞추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며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긍정적 노화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떤 작은 기쁨이, 어떤 새로운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설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은비수다방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